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입니다. 오늘 150편의 영상의 주제는 어, 나는 솔로다. 돌싱글즈들의 어, 내면 세계. 그래서 내면에는 어떤 정서와 어떤 감성들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의 김명희 교수 상담 TV에 들어가시면 그 결혼과 이혼, 재혼 또는 그 이혼하신 분들의 그 어떤 내면 치료 뭐 이런 자료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은 오늘의 이 주제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것 같고요. 오늘 여기에서는 제가 이렇게 깊이 다루지 않고 그냥 핵심적인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세계 이혼율이 세계에서 1순위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정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혼이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갖지 않겠다. 그냥 둘이서 재밌게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보통 딩크족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런 딩크족들이 이렇게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음, 돌싱들의 그 내면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을까요? 보통 저희 상담센터에 찾아오시는 그 이혼을 고려해서 저희가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래도 상담센터를 찾아오셔서 우리 두 사람의 그 좀 회복을 좀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아, 상당히 그 두 분의 그 관계가 회복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결국 부부 상담을 받게 되면은 두 사람 사이의 그 갈등 요인을 찾아서 서로가 이해하고 수용이 되기 때문에 그 이혼의 길로 가는 그런 것이 좀 차단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곳은 이혼하기 전에 숙려 기간이라고 그래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상담을 받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이혼하기 전에 부부들이 또 재혼하기 전에 어, 요즘에 저희 센터에는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비 결혼 신랑 신부들이 찾아오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근데 너무 그분들은 귀하신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우리들의 어떤 성격 유형이라든가 뭐 어떤 타고난 기질적인 성향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연애를 한 6개월 정도 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자주 싸워요. 그래서 오시는 정말 귀엽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젊은이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싸우는 요인이 뭘까요? 이렇게. 왜냐면 결혼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한테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서로의 어떤 타고난 기질적인 성향도 이렇게 좀 전문가에 의해서 좀 이렇게 진단 받아보고 분석 받아보는 것도 결혼해서 그 이혼으로 가는 어떤 그러한 것을 좀 차단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살면서 다양한 이유로 해서 이제 이혼을 해서 이제 돌싱이 되시는데 과연 오늘의 주제는 돌싱글들의 아, 내면 세계라는 주제를 한번 붙여봤어요. 근데 이제 제 김명희 교수 상담 TV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내면 치료에 관련된 영상들이 꽤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좀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150편째인데요. 81편, 그 다음에 6편에서 다시 1, 6편 다시 2, 그 다음에 뭐 이게 뭔가요? 그 재혼해서 다시 이혼으로 갈 확률이 높은 이유 뭐 이런 것들 그 조회수가 상당히 한 7만 정도 올라간 그런 영상인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나 재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어, 사람들은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부부도 없고, 완벽한 결혼 생활도 없고, 완벽한 것이 없죠. 예. 그래서 누구나 완벽한 부모가 없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어떤 부모의 미숙한, 미성숙한 양육에 의해서 이제 미해결된 어떤 과제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욕구, 그러니까 채워져야 할 욕구들이 채워지지 못해서 많은 그 다양한 상처들을 갖게 되는데, 그 상처들을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채우려고 노력을 하죠. 예. 근데 그런 구체적인 말씀은 오늘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상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면의 치유, 내적 치유, 그리고 재혼한 사람들이 이혼의 확률이 높은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일단은 한번 이혼을 하시게 되면, 요즘에는 한 번뿐이 아니라 뭐 두 번까지도 이렇게 이혼하시는 분이 가끔 이렇게 찾아오시는데요. 그분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당한 상처가 있죠. 그리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이제 큰데, 그것이 사실은 결혼해서 배우자 때문이 아니라, 상담을 깊게 들어가 보면 배우자가 아니라 그 당사자 본인의 어린 시절에 결핍된 애정 결핍이죠. 애정 결핍. 아니면은 그 어떤 살아오면서 그 채워지지 못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채워져야 할 욕구들이 미해결된 상태로 남아서, 결혼한 상태에서 결혼 그 생활을 통해서 배우자로부터 그것을, 혹은 결혼 생활에서 그것을 좀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한다는 것도 있지만, 본인의 어떤 결핍된 어떤 욕구, 해결하지 못한 욕구를 결혼 생활에서 채우고자 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이혼으로 가는 확률이 더 높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부부가 함께 오래도록 40년, 50년, 심지어 60년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친밀한 관계, 우선 부부란 것은 절대로 신뢰 속에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신뢰가 없는 관계에서 결혼이 시작이 되면 그 결혼 생활이 상당히 그 불신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탄하게 결혼 생활 유지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 돌싱들의 내면색이라는 제목대로 그들은 내면에 어떤 아픔과 어떤 욕구들이 있는 것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부가 정말 행복하다. 그리고 부부는 꼭 이럴 때 헤어진다. 이거는 너무나 그 주관적이고 다양한 그 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부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신뢰. 그러니까 절대로 부부간에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죠. 아주 작은 거라도.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자녀를 양육할 때도 서로가 잘 그 양육이 합의돼서 그 일관성 있는 그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는 뭐 부모교육과 상담, 또 가족치료와 상담, 뭐 이런 수업, 그 다음에 뭐 이상심리, 이런 수업을 하다 보면 우리 그 인간의 많은 문제점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고, 완벽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부부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사랑 하나만으로는 우리가 사랑하는데 뭘 못 이겨내겠나 이렇게 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제 자녀 양육 문제에서도 이제 걸리겠고, 뭐 아주 너무나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그걸 다 대처하는 그 방식도 서로 다르고, 또 서로가 타고난 기질적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르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결 방식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부부가 그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부부가 갈등이 있는데 그래도 서로가 신뢰하는 관계라면 그걸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서로가 신뢰하는 관계. 성경에는 결혼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합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어떤 정서적으로 떠나서 독립을 한다는 뜻이에요. 독립을 해서 자기의 가정을 잘 세워나간다는 뜻이죠. 부모를 저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녀를 축복하고 떠나보내야 되는데 계속 그 끈을 잡고 있으면, 그 끈을 가지고 이렇게 조종을 하다 보면,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아내의 그 엄마 아버지, 남편의 엄마 아버지, 그래서 지금 결국은 몇 사람이 결혼하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그 아내의 부모가 있으니까 세 사람이죠. 또 남편의 부모가 있으니까 또 세 사람, 이렇게 해서 한 여섯 사람이 결혼을 한다는 그런, 우리가 이제 가족 치료 수업을 할 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두 사람만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뭐가 문제가 있겠어. 그런데 결혼함과 동시에 문제는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좀 적어주시면은 또 그 댓글에 따라서 또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혼을 하는 걸까?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죠.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고, 또 이렇게 TV에 정말 그 용기를 내서 자신의 이혼 사유를 밝히고,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이상형을 얘기하고 짝을 찾아서 그런 돌싱글즈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하시고, 또 나는 솔로다에도 출연을 해서 짝을 찾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참 용기를 많이 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특히 돌싱글즈들은 그 한 번 상처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상처를 한 그 내면 속에 다양한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결혼에서 받은 그 상처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혼을 하게 됐으며, 앞으로는 만약에 재혼을 한다면 어떤 사람과 어떤 삶을 내가 생각하면서 짝을 찾아야 될지를, 이게 정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막연하게 나는 사랑받고 싶어. 그런데 처음에 결혼한 그 사람하고는 맞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만 생각하고 나만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돼. 근데 이번에도 그 돌싱 특집, 나는 솔로대 돌싱 특집 10기인가요? 거기서 정숙 씨가 정말 매력적인 여성이에요. 그냥 정말 큰언니, 어디나 가면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든든하죠. 우리 여성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저도 그런 스타일 참 좋아해요. 옆에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맛있는 것도 막 씩씩하게 잘해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상처를 다 덮어줄 것 같고. 근데 그 정숙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나 하나만 생각하고 나만 사랑해주고 몸만 와도 괜찮습니다. 나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이 생기겠지만, 삶이 정말 이렇게 풍요롭게 살으려면 한 남자가 한 여성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건 의존적인
어떻게 보면 정신병리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고도 우리는 이제 보는데, 정숙 씨의 뜻은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나는 남자들한테 뭐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나는 경제적인 여력도 있고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정말 나 하나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한 뜻은, 그분이 이제 첫 번째 결혼해서 아마도 기대했던 그런 남편으로부터의 관심과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한 내면의 어떤 상처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에 보면 또 두 번 결혼을 해서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 그 돌싱글즈 프로에 나와가지고 그 처음 그 자신이 선택한 첫인상을 선택한 남자로부터 약간의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울면서 난 그냥 이 프로그램을 하차하고 다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울잖아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저분은 내면에 그 두 번, 그러니까 이혼을, 그러니까 두 번을 하셨잖아요. 두 번씩이나 젊은 나이에 30대인데 두 번씩이나 이혼을 했으니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을까. 근데 그, 그 자신이 첫인상으로 선택한 그 남자가 그 여성의 아킬레스를 건든 거예요. 그 상처를. 처음에는 아주 관심 있게 호감 있게, 그 영식 씨죠. 호감 있게 대하는 것 같았는데 다른 여성에게 더 많은 관심과 포커스를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또 이제 그 상처가 올라온 거죠. 이제 거기 장면에서는 그런 게 안 보이지만 이제 저희들은 이제 보면 알죠. 저분이 내면에 있는 그 상처를 저 영식 씨가 또 건드려 가지고 지금 많은 아픔이 또 올라오는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흐느끼면서 돌아가고 싶다는 표현을 하더라고. 하차하고 싶다고. 그 프로그램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제 이야기에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하실 것 같아요. 자, 제 얘기는 뭐냐면, 이혼을 하신 분들에게는 다 마음에 내면에 상처가 있죠. 근데 그 상처를 이렇게 누가 이렇게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는 누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그 부분을 타치만 해도 그 상처가 올라오기 때문에 상당히 좌절하고 상실하고 그 배신감 때문에 이제 울게 되는데, 재혼을 하기 전에 그 아픔의 치료를 받고 하셔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댓글로 좀 남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왜 이혼을 하게 되는가? 이것도 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도 혹시 여러분들이 난 이런 이유로 이혼했다 그런 사연을 댓글에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 중에 가장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다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데 애정 결핍,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도 부모로부터 어떤 그 기본적인 욕구인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내면에 남아서 어린아이 상처죠. 어린 시절의 상처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그 애정 결핍에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대부분 배우자로부터 그걸 채우고자 하죠. 남친으로부터, 여친으로부터, 또 배우자로부터.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배우자인 그 사람 또한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또 애정 결핍에 어떤 그 문제를 안고 이성을 만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 사랑받고 싶은 게 아니라 상대도 그 누군가의 이성으로부터 사랑받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양쪽이 다 사랑받고 싶은 그 욕구로 인해서 이성을 찾아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싱들은 재혼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왜 이혼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이혼을 정말 들여다보고 똑같은 실수를 안 하고 또 재혼을 해야 행복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덮어놓은 채로 그 사람 날 뭐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나만 사랑해주는 사람이면 된다 하고 결혼하면 또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그러니까 재혼하기 전에는 내가 왜 이혼을 했으며 그 이혼을 하게 된 그 요인이 뭐였으며 그리고 거기서 받은 그 어떤 상처, 배신감이라든가 좌절이라든가 어떤 그 비탄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슬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치유가 된 다음에 재혼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혼하신 분들의 그 내면에는 너무나 아픔이 있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짧은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못 드려서 이미 올려져 있는 내면 상처 치유라든가 재혼한 사람들이 다시 이혼하는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들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 부부의 신뢰는 그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벌써 결혼 전에 벌써 이렇게 거짓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결혼을 한번 재고해 보셔야 됩니다. 거짓말을 이렇게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건 좀 결혼해서도 그 버릇은 잘 못 고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이제 친밀감과 그 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서로를 향한 어느 정도의 헌신을 각오하셔야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헌신하기 위해서 결혼하겠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가 날 사랑해주고 누군가가 날 정말 편안하게 해주고 정말 나만 바라보고 그런 사람은 없다니까요. 사랑은 상대적인 거여서 가끔 이제 순애보적인 사람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게 성숙한 자들은 그 자기가 받은 그 상처가 이렇게 치유가 돼야 배우자의 상처도 보이기 때문에 저는 결혼하기 전에 좀 이렇게 전문가들에게 좀 만약에 많은 상처가 있거나 그런 분들은 특히 재혼하시는 분들은 그 이혼하고 나서의 그 아픔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치유하고서는 재혼을 해야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고 이렇게 맑은 눈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력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시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내가 나의 상처가 치유돼야 타인의 상처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어떤 관계에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신뢰가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헌신을 필요로 한다. 결혼이라는 것은. 근데 그런 거 다 제껴놓고 나는 내 이상형은 이런 사람이라고 결혼해 봤더니 또 똑같더라. 제 얘기가 아니라 상담을 받으러 오신 2번 결혼하신 분의 말씀이십니다. 정말 이상형이라고 해서 결혼했습니다. 결혼정보센터에서 이것저것 다 무슨 컴퓨터로 재듯이 재서 했는데 6개월도 못 가서 우린 이혼했습니다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빌리면 어쩌면 제가 그 이상형이라고 했던 것은 아마 제 안에 상담 받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찾아가는 거죠. 제 안에 있었던 그 결핍된 어떤 그런 다양한 결핍을 이상형으로 남자가 이런 사람이면은 좋겠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결혼을 해보니까 나의 그런 아픔과 미해결된 과제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 상담을 하셨던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미성숙함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본인이 상담을 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그리고 나의 미성숙함과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내가 이혼을까지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 성찰을 하시고 제가 만약에 지금은 아니고 재혼을 한다면 저는 좀 제가 좀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그 상처를 가진 사람의 마음도 좀 이렇게 제가 돌볼 수 있는 배려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을 때 제가 재혼을 한번 고려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본인께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상담을 쭉 해오는 과정에서 이제 자신을 들여다 보시고 그 이혼의 책임이 남자한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이렇게 나를 잘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가 헤어졌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재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이혼의 상처를 어느 정도 치료하시고 치유하신 다음에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저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그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의 최고이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이 좀 더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좀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저도 영상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치료적인 그런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들에게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많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네, 김명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